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네, 인류 전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과학자로서 제 양심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 앞에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그저 경제 논리와 정치적 계산에만 급급했죠. 제 딸아이 릴리가 가장 좋아하는 바닷가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의 돌고래와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을 보며 깔깔대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과연 저 맑고 푸른 바다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과거 제가 젊은 시절 야심차게 참여했던 한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 처리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기술적 한계와 관료적인 문제, 그리고 어쩌면 저의 미숙함 때문에 처참하게 실패했던 트라우마는 제게 깊은 무력감과 함께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재앙도 있다는 냉소적인 체념을 안겨주었죠. 그때였습니다. 아주 황당하고 솔직히 말해 코웃음이 나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특별한 흙을 이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흙이라고요? 첨단 나노필터도 복잡한 화학적 처리도 아닌 그 원시적이기까지 한 흙으로 치명적인 세슘 이온을 막는다고요? 저는 20년간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 방사능 물질 연구에 몸담아온 과학자입니다. 제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과거의 쓰라린 실패까지 총동원해도 그건 그저 동양의 신비주의에 기댄 헛소리거나 아니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극처럼 들렸습니다. K-팝, K-드라마의 성공은 인정하지만 이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너무 우습게 보는군. 저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들의 비과학적인 환상을 깨부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제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쩌면 제 냉철한 분석이 그들의 위험한 망상을 멈추게 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설마 제가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환경보호청 EPA 소속 방사능 물질 분석 전문가 닥터 엘리엇 반스입니다. 네, 조금 전 제 독백을 들으셨다면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 문제, 그 중에서도 방사능 오염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제게는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그리고 제 딸아이 릴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할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국제사회는 무기력했고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소위 선진국들조차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들려온 한국의 흙을 이용한 방사능 정화기술 소식은 제게는 그저 한낱 지푸라기보다 못한 어처구니 없는 낭설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흙으로 방사능을 막는다고? 그게 가능했다면 노벨상은 벌써 한국 과학자 차지가 되었겠지? 아마 지역 특산물 홍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장된 마케팅일 거야. 저는 한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주최하는 친환경 방사능 흡착 신소재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큰 기대보다는 그들의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얼마나 비과학적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신랄하게 비판할 생각으로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제 날카로운 지적이 그들의 섣부른 환상을 깨고 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과거 제가 겪었던 실패의 경험은 저를 더욱 신중하고 회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놀라운 과학적 발견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세상을 구하려는 그들의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회 참석 기록이 아닙니다. 과학적 회의주의와 과거의 트라우마로 가득 찼던 한 미국인 과학자가 한국의 경이로운 K미네랄 앞에서 자신의 편견이 박살나고 인류의 미래를 구할지도 모를 위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제 인생 가장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장 심포지엄이 열리는 대전의 한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저를 안내한 한국인 연구원 김 박사는 젊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에게서 풍기는 과도한 자신감에 오히려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듯 빛나고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경험 부족한 젊은 과학자의 치기 어린 열정처럼 보였죠.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다소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당신들의 흙 정화 기술에 대해 아주 매우 회의적입니다. 어떤 과학적 원리로 일반적인 흙이, 아니 당신들이 말하는 그 특별하다는 흙이 세슘 이온과 같은 치명적이고도 끈질긴 방사능 물질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혹시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노린 심리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한국 전통 민간요법 같은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김 박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닥터 반스,
저희 기술을 그렇게 쉽게 단정하지 말아주십시오. 물론 박사님의 오랜 경험과 지식에 비하면 저희는 아직 젊고 부족한 점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흙은 일반적인 토양이 아닙니다.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발견되는 매우 특별한 구조와 성질을 가진 다공성 점토 광물입니다. 이 광물은 일반 흙보다 수백, 수천 배 넓은 내부 표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표면에 마치 자석처럼 세슘 이온을 강력하고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독특한 이온 교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적 같은 광물을 K미네랄이라고 부릅니다. K미네랄이라 이름 한번 거창하군. K-팝 K-드라마의 여이제는 K미네랄인가?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그의 설명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는 K미네랄의 복잡한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구조와 화학적 특성, 그리고 수년간 축적된 방대한 양의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며 그 놀라운 정화 효과를 입증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과거의 실패 경험이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님, 실험실에서의 성공적인 데이터와 실제 예측 불가능한 해양 환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그것도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화하는 바닷물 속에서 과연 이 K미네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정성은요? 흡착된 방사능 물질이 시간이 지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 다시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이지 과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저의 끊임없는 질문과 날카로운 회의적인 태도에 김 박사의 얼굴에는 점차 곤혹스러운 빛과 함께 약간의 답답함마저 역력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젊은 한국 연구원들의 시선도 제게 곱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들에게 오만하고 무례하며 꽉 막힌 외국인 꼰대 과학자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제 딸릴리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미래 세대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으니까요. 첫 만남은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 속에서 불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실증 실험 현장에서 저들의 허점과 비과학적인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고 이 위험한 망상을 멈추게 만들고 말겠어.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의 무게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K미네랄의 실제 정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 실험이 진행되는 해안가 인근의 첨단 연구시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투명 수조에는 실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거의 동일한 농도의 세슘 이온이 포함된 해수가 넘실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마치 작은 산처럼 쌓인 K미네랄 분말과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라인, 그리고 특수 제작된 거대한 필터 장치들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과 냉소로 가득 찬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실험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그리고 매섭게 지켜보았습니다. 김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K미네랄을 이용한 다단계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된 해수가 첫 번째 K미네랄 필터를 통과할 때마다 저는 제가 직접 가져온 최신형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세슘 이온 농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터를 통과할 때마다 세슘 이온 농도가 눈에 띄게, 아니 거의 수직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필터를 통과하자 초기 농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두 번째, 세 번째 필터를 거치면서는 거의 검출 한계 수준, 즉 자연 상태의 바닷물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정화 단계를 거쳐 나온 물은 놀랍게도 제 방사능 측정기에서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방사능 측정기를 흔들어보고 재부팅하고 심지어 제 손목시계의 방사능 수치까지 확인해보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거의 마법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 마법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대체 어떤 원리로, 어떤 과학적 메커니즘으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충격과 흥분,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마저 뒤섞인 목소리로 묻자 김 박사는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어제와는 다른 깊은 확신의 찬 미소와 함께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닥터 반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저희 연구팀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죠. K미네랄의 독특한 나노 크기의 다공성 구조와 그 표면에 발현되는 특수한 화학적 특성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해수 속의 세슘 이온만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매우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흡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년간의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통해 이 흡착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완벽하게 규명했고 정화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필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아직 대규모 해양 적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경제적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저희는 이 K미네랄 기술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에 하니 어쩌면 인류가 직면한 방사능 오염 문제 전체에 대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눈앞에 펼쳐진 명백하고도 놀라운 실험 결과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고 무시했던 흙이
실제로 방사능을 정화하는 기적을 그것도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실험실 한쪽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실험 결과에 몰두한 나머지 그만 옆에 놓여있던 K-미네랄 샘플이 담긴 작은 유리 용기를 팔꿈치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오 맙소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변상하겠습니다. 당황한 제가 허둥지둥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김 박사와 주변의 연구원들은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며 함께 바닥에 쏟아진 K미네랄 가루를 치웠습니다. 한 젊은 여성 연구원은 제게 다가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닥터 반스. K미네랄은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천연 광물이니까요. 오히려 저희 할머니는 이걸로 팩도 하시고 물에도 타서 드신답니다. 피부 미용과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이참에 닥터 반스도 K미네랄 팩이라도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한국에서는 일타쌍피라고 하죠. 그녀의 엉뚱하지만 유머러스한 대처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해프닝은 어쩌면 제가 한국 연구진들과의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의 냉철한 과학자로서의 의심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기술이 통제된 실험실 환경을 벗어나 예측 불가능하고 광활한 실제 해양 환경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그리고 지속적인 안정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제가 다음에 방문하게 될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증 실험의 충격적인 결과가 채가시기도 전에 저는 김 박사의 안내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국의 동해안 한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어민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다가올 재앙에 대한 깊은 시름과 말 못할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포구 한쪽에 앉아 찢어진 그물을 힘겹게 깁고 계시던 한 나이 지긋한 어부 할아버지는 굵고 거친 손으로 연신 담배만 태우시며 제게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박사 양반,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이 바다만 믿고 살아왔어. 저 시퍼런 바다가 우리 자식들 밥이고 학비고 시집 장가 미천이었지. 그런데 이제 저 바다가 시커먼 톡국물로 뒤덮여 죽는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오? 일본 놈들은 지들 편하자고 우리 바다에 함부로 독을 푸는데 세상 어느 나라가 우리 딱한 사정 좀 알아주고 도와주는 곳이 없으니 정말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소.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평생의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과 함께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분노의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다가와 저희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어민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모여 K미네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어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최대한 쉽고 간결한 언어로 K미네랄의 방사능 정화 원리와 실험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해양 적용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민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설명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고 설명이 끝난 후에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저 시커먼 흙으로 그 무서운 방사능을 다 막을 수 있단 말이오? 우리 앞바다에도 저걸 잔뜩 뿌려주면 예전처럼 안심하고 고기 잡고 미역 딸 수 있는 거요? 언제쯤이면 저 신통방통한 기술을 우리 바다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요? 제발 좀 빨리 어떻게 안 되겠어?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여전한 의심과 깊은 불안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K미네랄 기술에 대한 마지막 한 줄기 절박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과학기술의 효용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와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바다라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절박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부녀회에서 저희 방문단을 위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얼큰하게 끓여낸 매운탕, 짭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다양한 젓갈들, 그리고 따끈한 흰쌀밥 한 그릇.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이라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에이 외국 양반도 이거 한번 맛보면 환장할 텐데 하시며 넉살 좋게 권하시는 아주머니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세상에 너무나 맵지만 동시에 너무나 시원하고 깊은 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신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를 외치며 매운탕 그릇을 비우는 제 모습에 아주머니들은 아이고 외국 양반이 보기보다 매운 것도 참 잘 먹네. 우리 사위 삼고 싶네. 하시며 박장대소를 하셨고 저 역시 그 유쾌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민들의 진심 어린 환대와 K미네랄 기술에 거는 그들의 절박한 희망 속에서 과학자로서 제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K미네랄 기술이 단순한 실험실의 성공을 넘어 반드시 현실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K미네랄 기술에 대한 저의 긍정적인 평가와 한국 방문 소식이 국제사회에 조금씩 알려지자 예상했던 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센 반발과 교묘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어용 과학자들은 K미네랄 기술의 효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K미네랄의 방사능 흡착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 외무성을 통해 저희 EPA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며 발표를 취소시키려는 비열한 압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한 번은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한국 연구소의 보안 서버에 접속하려는데 정체불명의 해킹 시도로 인해 시스템이 마비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김 박사와 한국의 뛰어난 IT 보안팀의 신속한 대처로 중요 데이터 유출은 막았지만 그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고 조직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K미네랄 기술이 가진 잠재력과 그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정말로 하찮고 비과학적인 그들의 주장대로 마법의 흙 같은 허무맹랑한 것이었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그리고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며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테니까요. 김 박사와 한국 연구진들은 이러한 외부의 거대한 압력과 비열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무장하고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에 K미네랄 관련 연구 논문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그 기술의 독보적인 우수성과 환경적 안전성을 전 세계 과학계에 당당하게 입증해 나갔습니다. 한 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환경 관련 포럼에서 K미네랄 기술의 해양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일본 측 패널로 참석한 한 원자력 안전 전문 교수가 매우 공격적이고도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김 박사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김 박사,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마법의 흙이라는 것이 과연 예측 불가능하고 광활한 대규모 해양 오염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흡착된 방사능 물질이 강력한 해류나 예상치 못한 해저 지진 혹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통해 다시 확산될 위험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막대한 양의 흙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또 사용 후에는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저 책상 위에서나 가능한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의 날카롭고도 무례한 비판의 장내에는 잠시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침착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교수님의 깊은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저희 K미네랄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얻은 천연 광물이지만 특수한 나노 가공 및 열 처리 과정을 통해 그 구조적 안정성과 방사능, 흡착 능력을 극대화한 신소재입니다. 따라서 흡착된 세슘 이온이 해양 환경에서 다시 유출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K미네랄을 해양에 무작정 살포하는 원시적인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수가 특정 해역이나 해류를 통과할 때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 부유식 필터 시스템과 필요하다면 해저의 고정형 방어벽을 구축하는 방식까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비용과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생명이 걸린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답변에 토론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한국 연구팀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실과 과학의 힘은 결코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나 비열한 방해, 공작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국제사회의 파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는 한국 과학자들의 놀라운 뚝심과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가 다음에 목격하게 될 또 다른 기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기간 중 K미네랄 기술의 실질적인 해양 적용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대규모 해상 실증 실험이 한국의 동해안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는 저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방사능 및 환경 전문가들이 초청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K미네랄 기술의 국제적인 공인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실험 당일 새벽,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와 함께 해상 실험 장비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동시에 발생하여 실험 전체가 중단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K미네랄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떨어질 것이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일본 측의 비난과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김 박사와 한국 연구팀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집중력과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숨도 자지 않고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으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은 그야말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컵라면과 에너지 드링크로 끼니를 때우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씨름하는 젊은 연구원들, 서로 격렬하게 토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즉석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모습, 그리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동료의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밤을 지새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어떤 숭고하고도 비장한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서로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 젊은 여성 해양공학 연구원은 밤새도록 복잡한 해류 시뮬레이션 코드를 분석하여 시스템 오류의 숨겨진 원인을 찾아냈고, 또 다른 백발의 노련한 기계공학 엔지니어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동물적인 직관을 바탕으로 손상된 해상 플랫폼의 하드웨어 결함을 밤새워 신속하게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하게 전체 상황을 지휘하며 끊임없이 팀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또 다른 강력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속도만을 추구하는 조급함이나 성급함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집중력과 무서운 추진력을 발휘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기어코 달성해내는 한국인 특유의 저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다가 실수로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날려버릴 뻔했는데 옆에 있던 연구원이 번개처럼 제 손을 잡아 막아주며 닥터 반스, 파리파리 말고 빨리빨리 정신으로 집중하셔야죠.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들의 유머 감각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마침내 꼬박 사흘 밤낮을 이어진 그들의 처절한 사투 끝에 그들은 기적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실험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성공이었습니다. K미네랄 해상정화 시스템은 악천후와 기술적 결함이라는 이중구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실제 거친 해양 환경에서도 오염수를 놀랍도록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실험 성공 소식이 무전기를 통해 전해지자 연구선 위와 지상의 통제실은 온통 감격의 환호성과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연구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붉게 충혈되었지만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눈빛을 보며 저 역시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사이언스의 저력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헌신, 그리고 끈끈한 팀워크. 저는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광경 앞에서 더 이상 K미네랄 기술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그 어떤 자만심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K미네랄 기술의 놀라운 효과와 그것을 만들어낸 한국 과학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저는 문득 이 특별한 흙, K미네랄의 근원과 그 안에 담긴 철학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김 박사는 제 호기심 어린 질문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심포지엄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후 저를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 시골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 된 황토집들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옹기가 마터에서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옹기를 굽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K미네랄 기술이 단순히 실험실에서 탄생한 첨단 과학의 산물만이 아니라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황토로 지어진 고택의 따뜻한 온돌방에 저와 마주 앉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황토가 가진 놀라운 생명력과 정화 능력, 그리고 건강 효능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토로 집을 지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냈으며 황토로 그릇과 항아리를 빚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발효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플 때는 황토를 약으로 쓰거나 황토 찜질을 하기도 했죠. 저의 K미네랄 연구 역시 바로 이 전통적인 황토의 지혜와 자연, 친화적인 사상에서 깊은 영감을 얻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종류의 한국 흙을 분석하던 중 특정 지역의 황토에 포함된 아주 특별한 점토 광물이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방사능 물질, 특히 세슘 이온을 강력하게 흡착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끈질긴 연구와 실험을 통해 그 핵심 성분을 추출하고 나노 기술로 가공하여 흡착 능력과 안정성을 극대화한 K미네랄이라는 혁신적인 신소재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창호 너머로 보이는 황금빛 가을, 들녘과 마당 한쪽에서 정성스럽게 옹기를 빚고 있는 장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그 안에 담긴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탄했습니다. K미네랄 기술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 성공을 넘어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아름답게 융합된 한국 문화의 위대한 결정체와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다른 나라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이고도 강력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K미네랄에 대한 저의 감탄은 곧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흡착 능력을 가진 광물이라면 그 채굴 과정에서 혹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특정 지역의 편중된 매장량으로 인해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되지는 않을까? 과학자로서 저는 기술의 밝은 면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우려를 김 박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박사님, K미네랄의 놀라운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K미네랄을 대량으로 채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산림 훼손이나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면, 혹은 특정 국가가 이 자원을 독점하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려다 오히려 환경을 망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아이러니한 비극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윤리적인 고민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닥터 반스,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그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이미 지속 가능한 채굴 방식과 환경 보건 계획, 그리고 K미네랄의 국제적인 공공재로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K미네랄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언제나 윤리적인 성찰과 함께 나아가야 하며 그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답변 속에서 저는 한국 과학자들이 가진 깊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영향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들의 진정성 있는 자세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김 박사와의 대화 이후 저는 K미네랄의 또 다른 뿌리가 된 한국의 전통적인 황토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살고 계신 자신의 스승이자 민간 황토 연구가이신 한 할머니께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황토와 함께 살아오신 분으로 황토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황토집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았습니다. 벽과 바닥은 물론이고 부엌의 아궁이와 심지어 침구류까지 황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따뜻한 황토차를 내어주시며 황토가 어떻게 물을 정화하고 공기를 맑게 하며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흙은 그냥 흙이 아니여. 흙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살리는 어머니 같은 존재지? 우리 조상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흙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것이여.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어려운 기술만 찾지만 진짜 지혜는 이렇게 우리 발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이여. 저는 할머니께서 직접 황토로 물을 정화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흙탕물을 황토가 담긴 항아리에 붓고 하룻밤을 기다리자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맑고 깨끗한 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첨단 필터도 화학약품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이루어낸 정화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작은 황토 덩어리 하나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흙덩이가 아니여. 이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담긴 약이여. 자연을 믿고 존중하면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법이지? 저는 그 황토 덩어리를 받아들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연의 위대한 힘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K미네랄 기술의 진정한 힘은 어쩌면 이 할머니의 소박한 지혜와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저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마지막으로 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닥터 반스, 지난 며칠간 당신과 한국 연구팀의 발표, 그리고 제가 직접 본 한국의 기술력은 제게 정말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중국의 기술력이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해왔고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는 다소 과소평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K미네랄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일본의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오염 문제 해결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대한 발견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닥터 반스, 혹시 중국도 이 K미네랄 기술 연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중국 역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의 선진적인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의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공통의 위기 앞에서 이제는 서로의 편견과 불신을 넘어 함께 협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체내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경쟁자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동료 과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첸 박사, 당신의 용기 있는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당신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K미네랄 기술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한국 연구팀과 EPA에 돌아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의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K미네랄 기술이 단순히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던 국가들을 하나로 묶고 인류 공통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평화의 다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슴 벅찬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그 작은 유리병 속 K미네랄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과학자로서의 제 오랜 신념과 편견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경험, 그리고 그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놀라운 희망. 한국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자연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깊은 윤리의식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여전히 전 세계를 위협하는 현재 진행형의 재앙이지만 저는 이제 절망 대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K미네랄이라는 작지만 위대한 발견과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국 과학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이 하루빨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상용화되어 오염된 우리의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고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아이 릴리에게 언젠가 이 K미네랄이 담긴 유리병을 보여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릴리야, 이 작은 흙이 어쩌면 세상을 구할지도 몰라. 아빠가 약속할게. 아빠는 이 흙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과학자가 될 거야. 너에게 더 맑고 푸른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 릴리가 정말이야, 아빠? 라고 묻는다면 저는 미소 지으며 힘껏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의 진정한 가치와 그들이 가진 놀라운 저력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미래이며 그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밝고 희망찰 것이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제게 과학자로서의 새로운 사명과 함께 인류애라는 가장 소중하고도 위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